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를 1대0으로 이겨내며 라리가 1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라이벌 바르셀로나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거의 드자비지를 하듯이 3대0으로 두들겨서 대체 뭐가 성공적일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새롭게 선발을 맞추는 선수도 많았고 알론소가 레버쿠젠에서 주로 선택한 포메이션은 3백이지만 레알에 맞춰 4백으로 정규 시즌을 시작했다는 점, 신입생들의 활약이 대체적으로 괜찮았다는 점, 지난 시즌 후반기 들어 바닥을 달리던 비니시우스조차 어느 정도 폼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며 선수의 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던 레알치고는 신선해서 나름 재밌었던 경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전반, 후반,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의 포메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골키퍼의 쿠르투아, 포백의 아놀드, 밀리탕, 하이성, 카레라스, 중원의 발베르데, 추아베니, 이선의 브라임, 퀼러, 비니시우스, 최전방에 은바페가 서게 되었습니다. 품목에 의하면 벨링엄, 카마빈가, 맨디, 엔드릭이 부상자 명단에 있으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리디거는 출전 명단에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레알의 포백 명단이 아예 바뀌었다는 것인데 밀리탕은 십자인대 부상으로 2시즌 정도 공백기를 가졌으며 카레라스, 하이선, 아놀드는 새로 합류한 선수들입니다. 리그에서 처음 선보이는 라인업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프리시즌 티롤과의 경기에서 발베르데만 세바요스로 바꾼 라인업으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퀼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장면과 함께 전반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꽤 느린 템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론소 감독이 이번 경기를 포함해 차후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경기 장면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론소는 시작부터 공격에 많은 인원을 투입합니다. 오사수나가 사실상 5-4-1의 포메이션을 선택하며 템백으로 내려앉는 느린 템포의 플랜을 가져와 레알의 빌드업 속도가 덩달아 느려지긴 했으나 이 때문에 하위성과 밀리탕 또한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 자유롭게 빌드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알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공격 지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발베르데, 아놀드, 퀼러, 카레라스 등이 계속 움직이며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서 꽤 유용하게 사용한 시스템인 3자 패스 빌드업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아무리 템백으로 내려앉았다 해도 저 정도의 공격 투입은 조금 과한 것 아니냐 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인업 챕터에서 소개할 때 4-2-3-1의 포메이션으로 소개하긴 했지만 공격 시의 포메이션을 4-3-3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풀백인 카레라스와 아놀드가 높은 지역으로 전진, 중원에서 좌측면은 퀼러, 우측면은 발베르데가 맡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고받는 3자 패스로 어떻게든 수비하는 선수 중 한 명이라도 끌어내서 수비 라인에 틈을 내보려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사수나는 두 줄 수비로 내려앉으며 너네는 3자 패스해라, 우리는 수비에 전념할란다 같은 태도로 수비에 집중했기 때문에 레알의 경기 템포 자체가 같이 느려졌을 뿐 아니라 은바페나 비니시우스 같이 뛰어난 크랙들이 각 잡고 침투를 준비해도 뚫기 어려웠습니다. 전반전의 빌드업에 대한 개인적인 평을 해보자면 어떻게든 템백 수비를 뚫어보기 위한 적절한 공격이었다, 혹은 오사수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준비를 잘해왔다 정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템포가 느렸다고 해서 유의미한 공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반전 18분 전진에 있던 하위선이 롱패스를 받아 그대로 휘는 궤적으로 중거리 슈팅을 날려보았으나 키퍼가 바운드된 공을 막아냈고 비니시우스가 몇 차례 박스 좌측면에서 중앙을 향해 패스를 보내보았으나 모두 수비진에 맡기면서 전반전은 이렇다 할 득점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하고 오사수나도 본격적인 역습에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공격을 나선 것이 아니라 수비적인 스탠스는 유지하되 공을 뒤로 후퇴시켜 레알을 전체적으로 끌어내고 전환 패스로 한 번의 역습을 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공격은 레알의 역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장면처럼 레알 선수 대부분이 끌려나갔지만 오사수나의 롱패스가 시작되자 카레라스와 하이선을 필두로 레알 선수들은 빠르게 수비로 복귀했습니다. 하이선 옆에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키가 거의 2m에 달하는 하위선의 헤더에 맡겼고 브라임이 빠르게 내려와 공을 받아 역습을 시작합니다. 브라임이 센터라인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은바페가 오른쪽으로 이동, 공을 받아 그대로 박스 안까지 침투를 시도합니다. 은바페는 박스 안에서 자신을 향한 태클을 인식하고 파울에 걸릴 정도로 개인기를 시도, 무득점인 상황에 귀중한 PK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곧바로 키커로 나선 은바페는 골키퍼의 반대 방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팀이 무득점 상황으로 많이 난감해할 때 결국 은바페가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득점을 얻어내며 레알 마드리드를 구해내긴 했지만 이건 솔직히 많이 익숙한 맛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환 패스를 끝까지 따라간 카레라스와 직전 상황에서 크로스를 끊어주었던 센터백 라인입니다. 카레라스는 기존 레알의 레프트백을 보던 맨디, 프랑과 다르게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센터백 리디거와 아센시오 같은 경우는 피지컬적인 수비 스타일의 강점이 있어서 상대팀이 애매한 공간을 두고 있으면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어 레알의 최후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위성과 밀리탕은 수비가 끌어낸다고 따라가지 않았고 최대한 라인을 지키며 수비했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크로스를 쉽게
쉽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리디거와 아센시오가 생각 없이 뛰쳐나간다, 이건 아니고 지난 시즌 수비진의 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이 대신 수비를 본다던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벨링엄, 발베르데 등 남은 중원을 구성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툴을 가진 자원이었기 때문에 중원이 비는 것을 막아보려고 전진 수비를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알의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전방의 선수들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탄 투오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프로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2007년생으로 만 18살, 25-26 시즌 리버플레이트에서 레알로 이적했고 공격형 미드필더와 우측 윙어를 볼 수 있으며 레알 1군이 아닌 카스티아에 등록되었습니다. 리저브 팀에 등록된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현재 레알의 1군 25자리 중 24자리가 찼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스탄 투오노가 1군에 등록되면 25자리가 모두 차게 되어 레알 1군 팀에 남은 자리가 없어져 남은 이적 시장 동안 영입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2군 팀에 등록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면 추후 홈그로운 자격까지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카스티아에서 콜업한 아센시오의 경우처럼 사실상 1군 선수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이 선수를 따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경기 약 20분간 본 게 다지만 호드리구의 대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공을 뺏을 만한 구석이 보이며 바로 달려들어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스탄 투오노 말고도 귤러나 이전 제자인 비르츠나 간결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도 예쁘게 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귤러, 비르츠 모두 팀 압박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탄 투오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입니다. 브라임이 교체로 출전했다고 해서 윙어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풀메로서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경기 장면은 마스탄 투오노가 카르바알과 연계하는 장면입니다. 측면으로 빠지는 카르바알에게 패스를 해준다는 것은 언젠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아놀드에게도 같은 패스를 줄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측면에서 찔러주는 크로스가 위협적인 아놀드나 카르바알을 살려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카르바알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마스탄 투오노에게 리턴 패스를 건네줍니다. 이 패스를 받고 바로 은바페에게 패스, 은바페가 침투하지 않고 카르바알에게 다시 빼줌으로 결과적으로 막히긴 했지만, 이렇게 터진 9번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중앙 공격수인 은바페와의 연계 또한 장기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우측면에서 뛸 수 있는 자원으로 귤러가 있고, 발베르데 또한 우측 윙어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경험이 있어 과연 호드리구가 레알 마드리드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을 뽑자면 첫 번째로 아놀드가 가장 아쉬웠고, 두 번째로 브라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브라임은 은바페에게 찔러주는 패스 말고는 딱히 돋보이는 부분이 없었고, 아놀드 역시 특별히 돋보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는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는데, 전반전 챕터에서도 말했듯이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전술을 선택해서 아놀드의 최대 무기를 할 수 있는 킥을 통한 플레이 메이킹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의 사진처럼 레알의 공격 자체가 왼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우측면에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좌측 으로 공격이 몰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놀드의 교체 아웃 이후에도 수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간간히 페이스를 끌어올려 공격을 시도한 것을 보면 오사수나도 롱킥으로 후방이 한 번에 뚫릴 것에 대한 대비를 잘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라인을 끌어올릴 때 드리블을 기반으로 상대를 뚫어내는 레알의 공격진이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면 그냥 아놀드가 템백과 상성이 좋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레알을 상대로 하는 템백 전술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던 것만큼 아놀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풀백들이 내려앉는 수비를 상대로 조금 더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놀드가 조용했다고 해서 레알의 수비진 전체가 아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아쉬웠던 레프트백의 고민을 덜어준 카레라스와 장기 부상으로 과연 폼이 올라올 수 있을지 우려되었던 밀리탕, 공격, 수비 양면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위성까지 레알의 새로운 수비 라인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 레알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아서 미드필더가 수비로 많이 뛰었는데, 여기에 레알의 공격진이 수비를 하질 않으니 중원이 텅텅 비는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구멍을 채워보겠다고 전진 수비를 시도해봤으나 그런 수비 방식을 선택하면 또 뒷공간이 어이없게 털리는 골키퍼만 고생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 티롤과의 경기부터 이어진 아놀드, 밀리탕, 하위성, 카레라스의 포백 조합은 안정적인 것을 넘어 인상적이었고, 기존의 알라바, 리디거가 부상이 잦고 30대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앞으로 레알의 수비진이 꽤 단단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수비 라인입니다. 그동안 선수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듯한 경기 모델에서 개인이 아닌 팀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장착해버리니 다소 어색한 면도 있는 레알의 1라운드였습니다. 은바페나 비니시우스 같이 팀의 슈퍼스타가 너무 많음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아닌 팀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중원의 빌드업에 맞춰져 있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경기를 풀어나가게 되면 선수 한 명 한 명이 너무 많은 역할을 받게 되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팀이 될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지난 시즌 무관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이번 시즌의 레알은 세분화되어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기 맡아서
저거 해 같은 지침이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확실히 각인된 느낌이라 어색하면서도 신선한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바르셀로나처럼 다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또 다른 색깔의 레알 마드리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 경기라면 슈퍼스타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한 도파민 넘치는 경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25-26 시즌의 레알은 확실히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무관의 서력을 딛고 바르셀로나를 넘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